좋아요, 구독. 자, 그럼 이어서 테마들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오르는 테마가 거의 없고 정치 테마주나 앞서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론사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오늘은 어느 쪽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있는 쪽은 어딘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CDMO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금요일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 개정안을 마무리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우시앱텍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단독 뉴스 보면은 연내에 통과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내용도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관련주입니다. 어제 탄핵 노이즈가 끼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책 관련주들도 당연히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원전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순매수 상단에 담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시추선이죠. 카펠라오가 오늘 오전 6시에 입항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주이고요. 금융주 이쪽은 굉장히 조용히 잘 갔던 쪽입니다.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고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곧 배당받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밸류업이 여기 같이 껴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지금 함께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쪽에서는 한국 금융주를 지금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고 계시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쪽부터 먼저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금융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난주 거래에 대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이 금융주가 좀 아니었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평균적으로 3거래일간 투매가 좀 유발됐는데 이게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던 이 기업 밸류업 관련된 정책들이 오히려 좀 노이즈 이슈로 좀 부각되면서 향후에 정책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좀 폐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됐고 해당에서는 뭐 KB금융과 JB금융지주가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각각 뭐 15%, 10% 정도 이제 3거래가 좀 하락을 했었고요. 평균적으로 금융 지주사들에 대한 주가도 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한 9%대 좀 단기 하락을 좀 했다는 점. 오늘도 막 현재 뭐 흐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4거래 연속 좀 하락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 뭐 지난주 뭐 물론 금요일 일부 좀 반등을 좀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투심이 좀 위축됐던 부분들 여기서 정책 불확실성도 일부 좀 반영이 됐지만 과거에 야권에서 이 횡재세에 관련된 도입 이슈 이 부분이 뭐 은행이라든가 에너지 기업들에 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 이 세금을 중과부과하게서 해당되는 이 재원을 물가를 좀 안정화시키는 데 좀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정책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향후에 어떤 이 야권에서 정권을 좀 잡게 되면 횡재세 도입이 관련된 어떤 이 불확실성들이 뭐 은행주 전반적인 어떤 수익 지표를 좀 하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좀 일부 좀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사실 아직 뭐 정책이 현실화된 것도 아니고 사실 횡재세에 관련된 이 부과 기준도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EPS 기준에서 뭐 일정 구간에서 뭐 초과되는 이익의 뭐 40%에서 뭐 50% 정도를 세금으로 좀 과세하겠다 이 부분인데 말 그대로 이제 그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내용도 많거든요. 비용을 그만큼 더 많이 쓰거나 임직원들한테 해당되는 어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면서 비용을 많이 써서 이익을 낮출 수 있는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좀 있을까라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은 시장이 마치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좀 착각을 하면서 과하게 좀 반영이 있던 그런 측면들은 좀 다소 지나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정책에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인데 지금 여권과 야권 모두 다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해소하기 위한 절차들. 금투스 폐지 안건도 결국에는 뭐 증시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건이었고 그다음에 뭐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로 야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국내 증시의 체제를 개선시키고 증시를 부양하고 오히려 디스카운트 요건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거든요. 이 부분은 공통된 의제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정책 불확실성을 좀 노이즈를 좀 잡았다는 것은 다소 좀 과도한 주가 하락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모건 스탠리가 좀 이야기했던 지금 현재 은행주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저점 대비에 대한 상승폭들이 좀 컸지만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 추이를 봤을 때 PBR도 아직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KB금융의 경우에도 여전히
0.7배 미만의 PBR을 구성하고 있고 그 이외에 뭐 4대 금융지수사들의 전반적인 평균 PBR이 많게는 한 0.6배 정도, 적게는 한 0.38배, 0.4배 미만 정도로 좀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어도 아직 PBR에 대한 반영 효과가 좀 미비하다는 것. 그렇다면 향후에 밸류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그대로 좀 승계되거나 안정화되는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이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 은행주는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20일 이 밸류업 지수에 관련된 특별 리밸런싱이 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의 입김과는 좀 별다르게 한국거래소가 아마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리밸런싱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많이 낮아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많이 이탈을 했지만, 저는 뭐 배당 성향, 특히나 총주종 환원율이 상향되고 있는 측면들, 안정적인 이익 기조가 내년에도 좀 이어진다는 가정이라면 오히려 좀 배당의 매력도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낮아진 주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표님 지금 12월 20일에 밸류업 관련해서 구성 종목들 변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편출 말고 편입 이슈만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 KB금융도 뭐 같이 들어가고 한다면 네. 은행주들한테는 다시 한번 좀 호재가 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기대감들이 한 2주 전까지만 해서 최근에 이 금융주가 단기적으로 좀 이 수급이 좀 좋았던 것들이 특별 리밸런싱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됐었는데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사실 좋았거든요. 그쵸. 이 부분이 계엄 선포 이후에 추세를 완전하게 좀 되돌렸고, 사실 뭐 이 추세를 다 이탈한 것은 금융주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이 종목들의 추세 이탈은 진행이 좀 된 건데, 과도하게 사실 정책 우려감들이 좀 커졌던 뭐 밸류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의 낙폭이 더 컸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세 가지 섹터에 대한 공통점을 본다면 원전의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일단 뭐 내년도 3월에 체코의 본계획에 관련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확정 계약 이전까지 대한 수급 위축은 이미 좀 반영된 효과들이 좀 있었고, 대한고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야권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이 되면서 해당되는 사업이 과연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됐고 탄핵 정국으로 좀 이어지면서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들이 좀 더 커졌던 부분, 이 부분이 과도한 어떤 주가의 어떤 하방 압력을 좀 키우지 않았나. 다만 이제 그 은행주의 경우에는 EPS 기준에서는 뭐 3분기 기준에서 대체적인 어떤 4대 금융주주사들의 이익 규모가 좀 탄탄하고, 그러니까 이익 규모가 좀 증가된다는 부분들은 높아진 총주주 환원을, 내가 주주들에게 줄 선물에 대한 이 폭이 더 넓어졌는데 돈도 더 많이 벌고 있다면 나눠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가 더 커진 셈이죠. 그런데 주가는 낮아진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과거에는 사실 신고가 영역에서에 대한 주가 상승폭들이 좀 컸기 때문에 배당 성향만 보고 좀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구간이었지만, 현재의 경우에는 배당 매력도 플러스 낮아진 주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메리트가 좀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배당 매력도도 있고 낮아진 주가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는 지금 구간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약 바이오 CDMO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제 연내 통과 가능성 높아졌다가 이제 금요일장에서는 외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연내 통과 가능성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방수권법 안에 이 CDMO 관련된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단독 뉴스니까 조금 더 뉴스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만 이 뉴스를 쭉 체크를 해봤을 때 CDMO 관련주들 가장 대장주가 쌈바인데 잘 버텨주고 있다가 오늘은 한 0.3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정도면 주가 잘 버티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낙폭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가 좀 크게 밀렸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노이즈가 올해 7월경에도 한번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여기서 국방수권법에서 이제 일부 좀 제외가 됐던 의제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당되는 어떤 규제 사항들을 좀 더 명문화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잘 보완 수정이 되고 연내에는 좀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들이 나왔지만 저는 사실 이게 뭐 중국 기업에 관련된 제재 리스트를 완화한다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부 뭐 민주당 미국 민주당 안에서에 대한 일부 국방 수권법에 관련 제재 리스트에 관한 반대 의견이 좀 있었다는 어떤 내용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트럼프 집권 2기로 좀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규제는 더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이 커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도를 좀 고려해 봤을 때 중국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보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더 뭐 호의적이진 않다는 것이죠. 조금 더 어떤 강경한 어떤 메시지가 좀 더 커진다는 관점. 거기다가 뭐 지금 뭐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떤 내정자도 사실상 되게 강경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국이 과연 이해관계에 관련된 어떤 우위나 뭐 이점을 좀 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저는 뭐 단기적 노이즈다라고 볼 수 있겠고 CDMO를 만약에 미국에서 뭐 생물보안법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의 훼손도가 좀 크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공장의 증축과 동시에 선수주 물량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외형 확장은 이미 좀 시작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생물보안법과는 좀 논외로 빅파마들에 대한 이 시밀러 수주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 다만 이제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우리가 그만큼에 대한 해당 물량들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반스 소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있었던 것이지 이 부분에 관련된 최악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사실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간 주가는 좀 아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노이즈로 단순한 노이즈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그러니까 1월 20일 이후에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 관련주들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대왕고래부터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 정부가 가장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테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타격은 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일정상 그대로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호가 오늘 오전 6시에 부산항에 입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책주가 전반적으로 다 밀리고 있긴 한데 특히나 대왕고래 관련주들은 실총이 좀 더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이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뭐 이 단기 중기 추세선들을 다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지고대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명확하게 이상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추세를 단기적으로 좀 되돌리기에는 이미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이 단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뭐 시추선이 입항을 하면서 기대 요인들이 있지만 주가에 좀 반영된 효과들,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좀 떨어졌죠.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 수혜가 불확실성 때문에 좀 그런 영향들보다는 이제 수급적인 어떤 이탈 부분들이 가장 큰 노이즈가 좀 된 셈이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향후에 어떤 이 탄핵 정국 이후에 정부 정책의 과정에서에 대한 어떤 변화 여부가 먼저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내년도 상반기에 사실상 성과를 좀 입증이 된다면 만약에 예상되는 뭐 가스라든가 원유의 어떤 시추량들, 그러니까 채굴량들이라든가 뭐 매장량 등이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들 이상보다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좀 크다라고 좀 크다는 부분들이 좀 입증이 좀 된다면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단기적 수급은 더 과열되면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매우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12월의 경우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됐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한 이점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관련된 어떤 정치 리스크가 발목은 좀 잡은 셈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보유자들은 좀 힘들지만 현재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단기 낙폭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하락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추세적인 어떤 전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프로젝트의 어떤 진행 여부보다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과물들이 좀 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